낭독 39일차.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름길을 찾지 않는 것이다. 자유위무성제 자왈 여득인원 2호 왈 유담대 멸명자 행불유경 비공사 미상지어언지 시랴. 자유가 무성읍의 읍제가 되자 공자가 물었다. 너는 인재를 얻었느냐?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는 길을 다닐 때 지름길로 가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노너 옥냐. 공자에게는 3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가 많았던 만큼 몇몇 뛰어난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어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와 다른 제자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인물이 있다. 위에 고사에 등장하는 담대멸명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를 인재라고 말했던 자유는 공문 10철에 꼽히는 인물로 젊은 나이에 무성의 읍제 제방관이 될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 이처럼 뛰어난 인재였던 만큼 그가 추천했던 담대멸명 역시 뛰어난 인물이리라 짐작된다. 자유가 밝혔던 이유는 이렇다.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상사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 빠른 결과를 위해 편법을 쓰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사의 집을 남몰래 찾아 청탁하는 일 따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자는 소학집주에서 이렇게 풀이했다. 지름길을 가지 않는 것은 행동을 반드시 올바르게 해 작은 이익을 보거나 빨리 하려는 뜻이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읍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려 몸을 굽혀 남을 따르는 사사로움이 없음을 가리킨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다. 빠른 결과를 보고자 사람들은 지름길을 찾는다. 빨리 목적에 도달하는 자체야 나쁘지 않지만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편법을 사용하거나 일처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벌어지는 모든 재앙은 욕심이 앞서 바닥을 다지지 않고 결과를 서둘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몰래 뇌물을 바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출세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를 경계했고 뛰어난 제자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공직자의 길을 바르게 가려고 노력했다. 위의 고사에서 자유가 담대멸명을 인재라고 칭찬했던 이유 또한 바로 이 가르침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담대멸명도 비록 직접 듣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스승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스승이 공직자의 자세로 강조했던 원칙을 분명히 지켜 일가를 이뤘다. 사기 중리제자 열전에서는 그의 훗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용모가 매우 못생겨 가르침을 받으러 왔을 때 공자는 재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나 수업을 받은 후 물러나면 열심히 실천하며 수양했고 길을 갈 때는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않았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재상과 대부를 만나지 않았다. 남으로 내려가 양자강에 이르렀을 때는 따르는 제자가 300이나 되었고 주고받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분명해 제후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졌다. 공자는 이런 소문을 듣고 나는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제여에게 실수를 했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좌우 담대멸명에게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제여는 언변에 뛰어난 제자로 공문 10철에 속한다. 하지만 행동이 말을 따르지 못해 공자에게 많은 질책을 받았다. 담대멸명은 내실은 충실했지만 외모로 인해 공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뚜렷한 원칙을 지켜 나감으로써 보란듯이 성공해 스승이 자책하도록 만들었다. 미로에서 헤매는 것을 노력으로 착각하지 마라. 다산도 지름길에 대해 말했다. 다만
다산이 말했던 지름길은 그 정의가 달랐다. 공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상반된 이야기 같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전하고자 하는 뜻은 같다. 다산이 제자들에게 해주었던 말이다. 가을이 깊으면 열매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가면 도랑이 만들어진다. 이는 이치가 그런 것이다. 모름지기 지름길을 찾아서 가야지 거친 돌길이나 우거진 덤불 속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과거를 위한 공부만을 중요시하는 세태를 두고 꾸짖는 말이다. 그 당시 공부 중에서는 과거의 글, 과문이 가장 어려웠다. 그 다음이 관리의 글, 이문이고 옛 경전의 글, 고문이 가장 쉬웠다. 그때도 빠른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다. 마치 오늘날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취업이나 고시 공부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다산의 방법은 달랐다. 옛 경전부터 공부한 다음 과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 경전 공부란 사람됨의 근본을 다지는 공부다. 그리고 학문의 모든 이치가 집약된 공부다. 이처럼 바탕을 든든하게 다지면 과거 공부든 관리의 글이든 모두 쉽게 할 수 있다. 바로 공자가 말했던 이리관지,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 공부다. 이러한 공부의 이치를 모르고 순서를 밟아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증진은 물론 출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운이 좋아 빨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근본이 서 있지 않기에 관리의 글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고 글을 요청받아도 제대로 쓸 수 없어 망신을 당하게 된다. 결국 다산이 말하는 지름길은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탄탄히 닦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빠른 길을 두고 왜 둘러서 가느냐고 묻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효율과 합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다. 물론 빠른 결과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면 더 멀리 갈 수 없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성공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앞날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설사 불법이나 편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일을 이루는데 조급해서는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서두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까지 잃게 된다. 공부도 사회생활도 모두 마찬가지다. 뛰어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때문인 경우가 많다. 눈앞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